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네,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CBT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46번 침입 탐지 시스템 IDX 인트루션 디텍션 시스템이죠. IDS와 방화벽의 기능을 조합한 시스템은 그 싱글 사인온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인증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투팩터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증 시스템이고 여러 가지 인증을 한 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인증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DRM은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 해서 디지털 권리에 대한 그 관리 거고요. IP 관리 시스템, IP 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IPS는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이라서 침입 방지 시스템이고요. 침입 탐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한 건데, 예전에는 IDS 장비 따로 있고 IPS 장비 따로 있고 보안 장비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중소기업용으로 하나에 모아놓은 TMS에서 토탈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이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굳이 가장 가까운 답을 고르면 이제 IPS만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그 TMS나 다른 게 있으면 TMS로 골라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1번이나 DRM, IP 관리 시스템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복원하면서 저도 IPS로 정답을 채택했고요. TMS가 있으면 TMS를 잡아주시고, IDS는 사전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 놓은 거고요. 등록. IPS는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을 계속적으로 탐지해서 트래픽이 튄다든지 이상현상이 발견되면은 그 시점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IP라든지 맥 주소를 확인해서 관련된 PC라든지 붙어있는 장비를 찾아내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 IPS가 되겠습니다. 147번 여기 어떤 시스템에 그 중복 시스템을 채용하고 유니트가 각각 그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실력을 주어졌을 때 그 전체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저희가 그 148번 밑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 문제는 CBT에서 계속 숫자만 변경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책으로 가면은 예전에 그 했던 이 문제랑 똑같은 거죠. 161페이지에 어떤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 시스템의 유니트 1과 3, 1 또는 3이 고장 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유니트 1 또는 3이 고장 날 때 유니트가 2 또는 4로 이렇게 절체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각각의 유니트를 써주고, 여기 보면은 유니트 1번이 0.8이니까 여기 0.8이 되는 거죠. 유니트 2번이 0.8이니까 0.8이 되는 거고, 유니트 3번은 0.99, 여기는 0.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각각의 그 부품 배열 대비해서 이게 이제 병렬을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 병렬, 여기 병렬, 요 병렬을 두 개를 이제 직렬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병렬과 병렬을 계산을 하고 직렬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 공식은 요 위에서 유도된 것처럼 이렇게 유도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문제에서 여기 보면은 유니트 1번과 유니트 2번이 0.8, 0.8이기 때문에 1 빼기 0.8, 0.8, 여기 0.8, 0.8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1 빼기 전체적으로 0.9, 0.9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0.9, 0.9를 빼주면은 요거는 0.2가 되고, 여기도 0.2가 되고, 여기는 0.1이 되고, 여기도 0.1이 되죠. 얘를 곱하면은 0.04가 되는 거고, 이쪽은 0.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0.904를 얻어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처리했던 거고요. 이 문제가 148번 문제입니다. 148번 문제에서 이게 이제 똑같이 나온 거고 CBT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 147번 문제죠. 유니트가 1번, 여기도 똑같은 문제인데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다시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유니트 1번이 0.9가 되는 거죠. 0.9. 유니트 2번이 여기 0.9가 되는 거고, 유니트 여기 3번 1 또는 여기 3이 2 또는 4로 절체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트 3은 0.6이 되는 거고, 이쪽은 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0.9에 1 빼기 0.9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 옆에 거는 1 빼기 0.6에 1 빼기 0.7을 계산하면 되죠.
요거 계산하면 0.1이 되고 요거 계산하면 0.1이기 때문에 곱하면 0.01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1에서 빼주면은 요 윗부분은 9.99가 되겠네요. 1에서 0.01을 빼주니까 0.99가 되겠네요. 0.99가 되고 요 밑에 이쪽은 1 빼기 0.6을 하면 0.4가 되는 거고 1 빼기 0.7 하면 0.3이 돼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4, 3, 12에서 0. 여기 12니까 1, 2가 되고 얘를 1에서 빼줘야 되니까 0.88이 되겠네요. 그래서 0.88과 0.99를 계산해 주면은 전체적으로 0.8712가 됩니다. 그래서 0.8712. 그래서 여기 0.8712가 없는데요. 제가 요거는 수정해서 정답을 0.8712로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그 숫자가 변경돼서 나오니까 이 숫자가 변경돼서 나오는 것들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49번 다음 교환 방식 중 축적 교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PM은 우리는 TS 샴푸 쓴다고 했죠. 요거 꼭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간, 시간, 패켓, 메시지에서 축적 교환 방식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패켓, 메시지, 데이터그램, 버추얼 서킷 요걸 갖고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간 분할이나 시분할 답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교환, 데이터그램 다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조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150번 이동통신 기지국 섹터 간의 전파가 겹치는 지역에서 통화 잔들이 이루어질 때 핸드오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섹터 간이죠. 섹터 간. 그래서 이거는 스톱부터 핸드오프가 되는 거죠. 나머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1번 인터넷에서 주소 IP 버전 4, IP 버전 6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P 버전 4는 32비트, IP 버전 4는 IP 버전 6보다 헤더고가 더 복잡하죠. IP 버전 4는 네트워크 크기나 호스트 수에 따라 A, B, C, D, E 클래스로 나눠지고 IP 버전 4에서 클래스가 부족해서 IP 버전 6에서 강화가 된 거죠. IP 버전 4에서는 단순히 타입 오브 서비스 정도의 필드만 제공합니다. 152번 계산 좀 해야 될 문제네요. 1분 동안에 전송된 비트가 1000비트, 요 단위 같은 거 확실히 보시고요. 이 부가된 전송 비트, 부가됐다, 그러니까 추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 이런 그 전송 비트가 추가됐다, 뭐 CRC라든지 기본적으로 추가 리던던시가 추가됐다는 거죠. 리던던시로 보시면 되겠네요. 리던던시로 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내는 거는 1000개와 200개를 합한 1200개가 보내는 거고요. 그 중에 순수 데이터는 1000개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순수 데이터는 1000개가 되는 거니까 1200분의 1000을 효율로 해서 100% 나눠주면은 파이 3%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153번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VLAN의 표준은 이더넷에서 얘기하는 VLAN은 802.1Q가 되겠습니다. VLAN 표준은 802.1Q. 802.1P는 프라이트, 트래픽 우선순위를 해결하는 QS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802.1D는 스패닝 트리에서 루프 걸리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802.1Q는 VLAN에서 사용하는 거고 VLAN 태그 언태그와 관련돼서 VLAN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가상램 표준이 되겠습니다. 802.1X는 포트 베이스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로서 포트 기반의 인증을 하는 보안 구역이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02.1Q가 됩니다. 154번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인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스패닝 트리가 되는 거죠. 물리적인 루프를 방지하기 위한 거는 이제 스패닝 트리고 이게 최근에 래피드 스패닝 트리에서 래피드 스패닝 트리를 발전하고 있고요. 스패닝 트리의 표준은 802.1D가 되는 거고요. 802.1P는 QS, 1Q는 VLAN, 이건 보안 등이 되겠습니다. QS, VLAN, 보안 등이 되겠습니다. 155번 다음 중 전송로의 동적 불안전성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에러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은 동적으로 나오면 이제 정적으로 나오겠죠. 동적은 이제 갑자기 발생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정적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항상 발생한다.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는데 정적 불안전성은
지연 왜곡, 선로 손실, 주파수 편의, 감쇄 왜곡 등에 해당합니다. 왜곡, 손실, 편의. 그래서 정답을 에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에코는 소리 등이 되돌아오는 현상이고 전화나 송수하기 음이 들린 현상이라고 정리하시고요. 156번 전자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자파는 파장이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감마선, X선, 적외선이 있다. 파장 순서 정리해놨으니까 참조하시고, 전자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지진성 및 지행성이 강하다. 더 세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멀리 못 가고, 전자파는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장의 진동이 전파함으로써 전자 에너지를 운반하는 것이다. 전파는 인공적인 게 아니고 자연적인 유도에 의해서 공간에 퍼져나간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57번 다음 중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레치로나 시프트 레지스터를 주로 사용하는 플립흡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레치 회로서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디플립플롭이라고 합니다. 왼쪽까지 이제 디플립플롭에서 이제 버퍼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디플립플롭은 데이터의 클럭 펄스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고, JK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낫게이트를 사용해서 이걸 딜레이 한다 해서 얘를 딜레이 플립플롭이라고 합니다. 158번 대류권 페이딩이 아닌 것은 대신께 감산덕이죠. 대신께 감산덕. 전간편 흡선도죠. 전류층 대유층 전간편 흡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제 강의를 다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대신께 감산덕 하면은 도약성 페이딩 4번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159번 12비트의 정보가 6ms만 전송된다면 BPS는 얼마인가 해서 6ms는 10의 -3승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이런 걸 단위를 잘 보시고요. 미리세컨은 10의 -3승이니까 6ms마다 요 시간이 6ms가 걸리는 거고요. 요게 데이터를 12비트를 전송한다는 거죠. 12비트. 그러면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긴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S는 VT죠. 시간은 여기 T는 V분의 S가 돼서 거리가 12비트가 되는 거고요. 이걸 얼마큼 달리게 한다고 6ms, 6 곱하기 10의 -3승으로 이렇게 뛴다는 거죠. 요걸 계산해 주면 616, 6 2 12, 10의 -3승이 앞으로 오면은 2 곱하기 10의 3승이 돼서 2000 bps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160번 어떤 특정 시간 동안 1000만 개의 비트가 전송되고 전송된 비트 중 2개의 오류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1000만 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개 중에서 2개가 에러 봤어요. 그러니까 1000만 개 중에서 2개가 에러를 계산하면은 이거는 0이 7개 있으니까 2 곱하기 10의 -7승이 되는 거죠. 오류율 또는 비트율을 정의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10의 -7승을 정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단위 잘 보고 푸시 바랍니다. 161번 CCTV 구성 요소는 틀린 것은 CCTV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케이블 TV라는 생각을 해서 풀라고 했죠. 카메라 당연히 있어야 되고 DVR, MVR 전송 장치 다 있어야 되고 단말 장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CCTV는 카메라, 촬영계, 전송계, 선로부, 수상계 등으로 되어 있고 단말 장치는 주로 케이블 TV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162번 어느 멀티미디어 기기의 전송 대역폭이 6MHz, 대역폭이 6MHz다. 얘를 19.39Mbps로 전송한다. 대역폭을 구하여라 해서 전체적인 대역폭 분의 전송 속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 주위에서 풀면요. 6 곱하기 메가헤르츠 10의 3승분의 19.39 여기도 메가bps죠. 19.39 메가bps인데 여기도 10의 3승인데 메가 없어지면 되니까요. 6분의 19.39 나눠서 풀면은 3.23을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